따상 가능할 것 같은가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시기는 잘 타고났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위대의 슈퍼개미를 꿈꾸는 송준영 기자. 수줍은 이 기자입니다.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처음이네요. 네, 그렇죠. 네, 다른 머니방위대 봤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용 기자는 잘리고 네. 앞으로 아마 종종 나오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가지고 네. 물론 수익률은 별로 안 좋지만 그 재테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게 혹시 IPO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IPO 정도는 알죠. 이제 저도 그렇죠. 경제부 기자니까 너무 네. 그러네요. 기업 네. 공개, 네. IPO 상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시장이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IPO 시장이. 네네. 혹시 뭐 작년에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네. 예적금만 예적금만 들던 전형적인 약간 주린이 느낌. 네네네, 지금 딱 전형적인 주린입니다. 네, 아마 올해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서 좀 각광받는 분야이지 않을까. 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빅히트나 그렇죠. 맞아요. SK 이제 바이오팜 네. 같은 게 되게 열풍이 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큰 IPO 건수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백신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따상 재현할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이제 기업 네.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SK 바이오팜과의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맞습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특화된 회사인 거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관련된 백신에 약간 특화된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은 네. 신약, 네. 제약 쪽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그 중에서도 백신을 그렇죠. 백신 개발을 담당하는 네. 회사다. 백신 중에서도 이게 좀 안에 갈래가 좀 다양하게 갈리거든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사로 할까요? 네, 너무 말을, 긴가한데 어쨌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다른 어떤 제약사나 바이오사에서 이렇게 개발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네. 위탁 생산하는 CMO라고 하죠. 네. 그렇게 생산하는 이 약간 두 가지를 약간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죠.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네. 사실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백신이라는 게 네. 생산하는 곳이 많이 없다 그래요. 네. 다른 이제 국내 다른 회사들도 네.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동에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안동에 L하우스라고 네네네. 이런 백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실적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실적은 사실은 생각보다 원래는 바이오 기업 하면은 네네. 적자 기업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나마 흑자는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순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네. 매출이 1,586억 원. 네. 매출은 생각보다 잘 네. 나왔고 근데 영업이익이 267억 원. 순이익이 230억 원. 네. 어쨌든 뭐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가 큰 편은 아니네요. 그렇긴 그런데 하죠.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현재 가치보다는 좀 미래 가치를 그렇죠. 중점에 두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도 지금 흑자를 내고 그렇죠. 있다는 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또 이게 또 확 뛰었거든요. 네네. 작년에 보면은 매출이 1,991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86억 원, 네. 순이익이 39억 원이었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한 10배까지는 아니라도 한 네. 70-80%는 네. 성장을 했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좀 잘 나올 수 있느냐? 네. 뭐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다 적자 투성인데 왜 흑자가 가능한지를 약간 살펴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백신을 네. 예를 들면은 뭐 독감, 스카이셀플루, 네네네. 독감 백신. 특히 네. 작년 같은 경우 또 독감도 많이 맞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코로나19와 겹쳐가 좀 네. 무서워가지고 네. 많이 맞았는데 이런 독감이라든지 네. 수두 백신 뭐 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수익에 보탬이 됐다. 아, 보탬이 되고 있다. 어쨌든 네. 그 백신 관련돼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으니까 작년에. 네네. 그렇죠. 백신 하면 다들 기대하는 건 이게 코로나랑 관련이 있냐 없냐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주
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기를 정말 잘 타고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한창 백신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것도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다른 데서 개발이 되어 있는 거를 곧 생산을 그렇죠. 하겠다는 네. 말인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죠. 네. 네. 그 다음에 노바백스. 음, 노바백스의 어떤 그 백신 생산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는 뭐 벌써 맞기 시작하는 곳도 있고 한데 네. 대량 생산이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 올 거니까 앞으로 수익이 나올 그 사업 부문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독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체 개발 백신으로 이미 그 흑자는 계속 이렇게 내고 있는 상태인 네네네. 거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이렇게 네. 생산을 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맞기 시작하면은 네. 같이 이렇게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백신은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네. 2월 말인가 이때부터 네네. 아마 접종을 시작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생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네. 자체 개발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2020년 3월에 네. 질병관리청이 어떤 공고한 어떤 이런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사업에서 우선순위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및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네. CPI라는 이런 연합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후보 물질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인 거죠. 네. 사실 뭐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은 이미 뭐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그렇죠. 것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늦기는 하죠.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네. 제품 생산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당연히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자체 개발은 좀 네.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코로나19가 약간 감기처럼 계속 네. 남아있을 것이다. 네네. 이런 걸 감안하면은 네. 비록 뒤에 나오더라도 네.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높다면은 좀 더 안전하거나 그렇죠. 네. 안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나는 괜찮은 수익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바이러스 변이가 뭐 일어난다고도 하니까 네. 앞으로 백신 개발은 계속 진행되야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종목인 거죠. 말씀하셨듯이 시기를 잘 타고 났다라는 네.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궁금한 거는 흔히 말해서 따상이 가능할까를 네.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약간 시기는 정말 잘 타고 났다. 코로나19의 어떤 그 백신 개발 이슈와 맞물려서 시기는 잘 타고 났다. 하지만 미래는 모른다. 이 정도로 약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시장에서는 확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 대세적으로는 그래도 흥행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네네. 사실 SK 바이오팜이 따상의 원조격.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따상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어떤 따상이라고 네. 하면은 SK 바이오팜의 네.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았거든요. 네. 다니시던 분들이 돈을 그렇죠. 쏠쏠이에 챙겼다는 네, 얘기도 많이 쏠쏠이 이제 챙겼죠. 들었는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약간 그런 상황이 올 경우 비슷한 경우가 그런- 나오지 않을까. 그런 다들 내부에서 기대감이 네, 없지 않아 그렇죠. 있겠네요. 없을 수가 없겠네요. 대신 경영진은 약간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공모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인지 네. 그다음 예상 시가총액 등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최근에 제출된 어떤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은 네네. 희망 공모가 밴드로 49,000원에서 65,000원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물론 이건 희망 밴드인데 이거를 초과해서 네. 그 공모가가 정해질 수도 있고 네네네. 여기에 못 미쳐서 공모가가 정해질 수도 있지만 네네네. 지금 같은 기대감이라면은 상단 이 뭐 65,000원 내지는 이걸 넘어서지 않을까. 넘어서면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럼 물론 이건 모르는 겁니다. 네네. 모르는 건데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이슈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진 네네. 상황이고 하니까 흥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약간 대세적이긴 합니다. 네. 대형어라고 표현되는 회사들 중에 첫
IPO인 거죠. 사실상 네. 첫 IPO. 물론 이전에도 1월 달에도 있었긴 네네. 했거든요. 조단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약간 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범주에서 초대형 IPO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타자다. 네. 그러면 이 밴드를 만약에 넘어서 공모가가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네. 시가총액은 대략 5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밴드 기준으로 하면은 네네. 3조 7,485억 원에서 네. 4조 9,725억 원이 예상 네네.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65,000원에 이게 공모가가 됐을 경우에는 시가총액 4조 9,725억 원이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은 네. 뭐 5조 원대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따상이 네. 이 시초가가 2배거든요. 그렇죠. 2배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2배 30%까지. 10조는 그냥 거뜬히 넘는 거예요. 만약에 따상을 하게 되면. SK 바이오팜 작년에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선이었죠? 그때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모가가 정해졌을 때 네. 3조 8,300억 원 정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 하단 수준인 네네. 거죠. 공모가는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그럴 확률이 높은 거네요, 지금은. 기대와 어떤 네.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서 고려해서, 되는 네네. 거죠. 가능성과 이제 리스크 요인을 같이 살펴봐야 될 건데 네, 그렇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야 네. 되는 단계인데 네.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부작용이 만약에 나온다. 아,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는 전혀 대응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거나 네. 노바백스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과연 높을까? 네. 사실 제 주변에는 화이자나 뭐 이런 네. 모더나를 맞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고를 수 없다고 해요. 네. 네,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일정량의 뭐 어떤 물량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정말 잘하는 회사고 어떤 백신에 있어서 기대가 큰 회사이지만 어떤 그런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는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자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도 같이 불확실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시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기대 가능성과 리스크 네.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청약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좀 공모주 청약 방식이 좀 바뀐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네. 주식 배정을 많이 받는 네네.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약간 하나 추가된 게 균등 배정이라 그래서 증거금을 이 청약 계좌수를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돈이 많으면은 그 많은 만큼 주식수를 받을 수 있었다면 네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 방식과 더불어 그 증거금을 계좌수로 나눠서 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네, 돈이 많든 적든 이런 방식도 합쳐져서 전략을 짜셔서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청약 공모랑 청약 네.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청약 일정 보면은 사실 이제 금방 다가왔어요. 지금 네. 보면은 다음 달 4일에서 5일 그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을 네. 합니다. 이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은 공모가가 정해지고요. 네. 이 공모가를 보시고 이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다음 달 9일에서 10일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이 일정 같은 경우는 물론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시점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증권, 네. 그리고 공동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니까 네. 여기 계좌 창구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은 네. 네, 됩니다. 네. 저도 한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청약에 넣을지 아니면 따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할지 소비를 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쇼핑 별로 안 좋아해요. 주식 쇼핑을 네.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IPO 관련돼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해가 좀 많이 되셨나요? 네네네. 충분히 이제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네요. 같이 짚었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을 많이 이제 저희가 같이 짚어봤는데요. 네. 저희도 또 올해 많이 이제 또 대표적으로 어떤 대형어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카카오 친구들 작년에 저희가 한번 네. 언급했었거든요.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작년에 정말 핫했던, 지금도 핫하죠. 뭐 LG 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많으니까 네. 저희가 어떤 그 일정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프리뷰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도 또 저도 증권 공모 청약 네. 많이 배우러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그 슈퍼게임을 꿈꾸는 송준영 기자. 네, 수줍은 이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줍네요.